DP 2022 다시 돌아온 버지니아 두 언니의 엘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버지니아 두 언니 채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바로 아랫동네인 버지니아입니다. DP 2022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생겼어요. Do it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하세요. 팬데믹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을 겪으면서 우리에겐 갑자기 시간이 좀 많아진 것을 느끼는 건 저만이 아니겠죠? 서로를 경계하면서 잠깐의 티타임을 갖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어딘가 불편한 세상이 된 요즘. 지난 드라마나 영화까지 모조리 다 뒤져서 보고 난 후에 밀려드는 후회. 저는 수다를 너무 오래 하고 나면 왠지 내가 과연 유익한 시간을 보낸 건가 하는 마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사실은 있는 편입니다. 수다 떨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저는 혹시 내가 시간 너무 낭비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곤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걷기와 독서입니다. 큰맘 먹고 시작한 걷기는 지금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몇몇 날 포함 평균 하루 7,000보라는 엄청난 기록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이나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 인생의 걷기나 독서는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단어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살림하고 드라마도 봐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하고 너무 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었죠.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의 공립도서관에는 한국 책들이 좀 있어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꽤 여러 라인의 각종 책들이 있습니다. 찬찬히 둘러보다가 강렬한 컬러와 디자인의 책 표지와 제목에 이끌려 제 손에 쥐어진 책이 바로 혼자여서 괜찮은 하루라는 제목의 곽정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책의 맨 앞장에 나쁜 여자가 되세요 라고 써놓고 저자가 사인을 해놨더라고요. 꽤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글씨가 너무 빽빽하게 써있으면 읽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 책은 여백도 있고 그림도 같이 있어서 제가 읽기에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책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막연하게 빌려온 책인데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의 책이었더라고요. 연애의 참견, 마녀사냥 등의 TV 프로그램에서 카운슬러로 활약하셨던 기자 출신의 성인 상담 전문가 곽정은 씨가 소중한 이들의 마음과 시간을 포개어 2019년 초가을에 개정판을 내놓았다라고 책 머리에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총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첫 장의 제1장의 주제는 그렇게 어른이 된다 입니다. 1장 중에서 저의 마음에 남은 두 글은 문이라는 제목과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었는데요.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된 것과 원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소중해 보이는 것에 관한 글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사람들이 묻는다.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불면증이 사라진 것, 분노가 차오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진 것, 마음의 갈등이 줄어든 것.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상처를 주며 떠나가 버린 그 사람과의 기억 같은 것. 어린 시절 늘 외로움 속에 방치되었다는 지각과 부모에 대한 원망 같은 것. 좋은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 드는 배신감 같은 것. 어쩌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수많은 비합리적 신념을 끌어안은 채 괴로워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절대 배신 같은 걸 해서는 안 돼.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인생이 제법 살만하다가도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듯 느껴지던 이유는 내 인생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모든 일이 나의 신념대로 흘러가야 안전할 것이라는 강박 때문은 아니었을까?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무엇들이 대수롭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때, 발목을 감싸고 있던 묵직한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나는 깨닫는다.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삶 안에 스미는 것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맞는 따사로운 햇살 한 줌이, 언제든 전화하면 반갑게 안부를 묻는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가, 한낮에 공원에서 만난 어린 소녀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코끝으로 스미는 이 차가운 공기가, 코끝으로 나가는 이 따스한 나의 숨이 내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대수롭지 않던 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을 본다. 당연한 것으로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무엇들의 의미를 본다. 인생을 만끽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안다. 이 장은 나에게 나를 맡긴다 라는 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산 없던 날이란 글이 있었는데 저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에피소드를 담은 글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우산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 감정이입이 되어서 꽤 마음에 남는 일이었죠.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데리러 오지 않았던 엄마에게 저는 부록이 넘은 나이에도 어린 시절 그 비 오던 날을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도 서운한 건 또렷이 기억한다고. 그리고 또 열등감 이야기란 글이 제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 글이었어요.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 온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았다라는 구절에서 극한 공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작가의 견해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오히려 안심마저 되는 순간이었죠. 열등감 이야기.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그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만나는 사람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사랑받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 즉 관계 내에서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고른 사람조차 불안정한 내면의 소유자일 때가 많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맞춘다. 그러고서 나를 좋아해 주다니 이자 제가 다 맞출게요 라는 태도로 흘러가고 만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다고 말해줄 사람이 된다. 이런 굳건한 믿음,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 곧 나는 사랑받기 힘든 인간이야.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만나던 연인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당했을 때, 다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한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알아차려야 한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따뜻한 관심이 고프고 늘 감정적으로 허기져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삶과 관계를 누리고 싶은 현명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현명한 나를 알아차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 온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나를 알아차리고 선택해야 한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나를 보아줄 사람을 찾아 또다시 이 세상을 헤매 다닐 것인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인생의 좋은 시간을 다 보내는 일은 너무 슬픈 점이라는 견해를 전하며, 3장에서는 사랑의 색다른 완성, 그리고 4장에서는 혼자일 권리라는 큰 제목으로 연애와 사랑에 관한 저자의 에피소드들과 부부나 커플이 아닌 혼자인 지금도 너무 괜찮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내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찬찬히 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세 가지 삶, 그리고 마지막 6장은 혼자여서 괜찮은 삶이라는 큰 제목 아래 몇 가지 작은 글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르게 걷기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걷기. 걷는 일을 참 좋아한다. 하루 종일 뒹굴거리기로 한 날도, 전날에 과로에 지쳐 죽은 듯이 잠만 자던 날이라 해도 갑자기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걷기 위해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누구 하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 없어도 혼자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걷는 일을 참 좋아한다. 목적지도 없이 목표한 바도 없이 걷는 일은 분명히 외롭다. 세상의 어떤 곳을 걷든 나처럼 혼자 걷는 사람보다는 둘 혹은 여럿이 함께 걷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일이 더 수월하고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걷기에 좋고 편안한 일일수록,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일수록 나처럼 혼자 걷는 사람들보다는 누구와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혼자 걷는 일은 여지없이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준다. 나는 역시 혼자라는 사실. 다들 저렇게 연애를 하는구나. 다들 저렇게 가족을 꾸렸네. 다들 저렇게 아이가 있어. 혼자서 걷던 길목에서 절감하는 것이다. 혼자라는 건 어쩌면 노멀한 일은 아니겠다는 것을. 하지만 혼자 걷는 일은 그 자체로 홀가분하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기분으로 걷고 있는지, 지금 내 몸에 느껴지는 많은 감각은 어떤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 아주 천천히 발에 느껴지는 감촉에 집중해서 걸을 수도 있고, 아주 빠르게 숨이 턱에 차는 속도로 걸을 수도 있다. 원래 가고 싶었던 곳까지 가지 못해도 이 자체로 괜찮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산책이 이어져도 그것 또한 괜찮다. 언제든지 시작하고 언제든지 끝낼 수 있고,
언제든지 방향과 속도를 바꿀 수 있는 혼자만의 산책은 걷는 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에 그 자체로 명상적이기까지 하다.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않고 마인드풀하게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렇게 걷는 시간에 떠오르는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든 적도 많았고, 걷는 시간에 감정이 정화된 적도 참 많았지만, 애초에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었던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필요해. 감정을 정리해야겠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산책은 오히려 그토록 원했던 목표에 얽매이는 시간이 되곤 했으니까 원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을 때 의외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혼자만의 산책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해 왔다. 어떤 친구들은 내게 묻는다. 그런 친구들은 하필이면 혼자 걷고 있을 때 벼랑간 전화를 해서 묻곤 하는 것이다. 지금 혼자 걷는다고? 목적지도 없다고? 아니, 혼자 왜 궁상이야. 남들이 처량하다고 해. 그만 걷고 빨리 들어가.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살포시 떠오른다. 아니, 걷는 일조차 혼자 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혼자 할 수 있어? 목적지가 있을 때만 걸어야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어.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걷는 것을 처량하다고 느끼는 이의 삶에는 호젓한 혼자만의 산책길은 영영 허락되지 않겠지. 혼자 공원을 산책하다 문득 책을 꺼내고 채 읽지 못했던 책장을 열어 생각에 잠기는 일은 너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겠구나. 나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문득 묻고 싶어졌다. 너에게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항상 소통하고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서 빠지더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다. 혼자여도 외로운 것은 아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더욱 사랑하는 길을 택하라를 이야기하는 책이로구나 하는 개인적인 감상평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두어니 엘렌이었습니다. Do it for yourself.